안녕하세요. 데이업 이세훈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동시에 이제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센즈랩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13조 5,364억 원이 편성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는 바로 이 인공지능 어떤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허위 영상물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산 5억 원을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어떤 허위 컨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내년도 예산 27억 원을 편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아가서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센즈랩 등 어떤 보안 관련주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민주당이 추진한 어떤 딥페이크 특위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 또한 보안 관련주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모습입니다. 자, 딥페이크 특별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있죠. 특위에서 어떤 피해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해서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9월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좀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10월 달에는 이제 뭡니까? 10월 달에는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11월 중에 이제 좀 통과를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에서 어떤 여야 간의 이견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늦어도 한 11월 정에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또 통과가 된다라는 이슈 또는 뉴스가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보안 관련주에도 또 긍정적인 하나의 재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특이안 외에도 국회에는 다양한 또 상임위원회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여가위, 법사위, 과방위, 그래서 이런 데서도 다양한 어떤 딥페이크 관련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이제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뭐 계류되는 법안들도 한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이런 법안들을 하나로 뭉쳐서 딥페이크 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11월 달 중에는 이런 어떤 법안들이 좀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만큼,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1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딥페이크 관련 재료나 이슈가 좀 연속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딥페이크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안 관련주들이 어떤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어떤 이슈적인 좀 측면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수급이 몰리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나 흐름들도 조금 둔화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한 11월 달까지는 역시나 이제 재료가 좀 연속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어떤 흐름도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센즈랩의 어떤 이제 수급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센즈랩에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 동향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냥 단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외국인들 비중 자체, 투자 비중 자체도 높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92%, 어떨 때는 0.31%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센즈랩의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편승해서 단타성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나
짧게 들어왔다가 올라갔을 때 또 차익 실현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단타성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기가 막히게도 어제 외국인들 오늘 갭상승 12% 지금 센즈랩이 했는데 기가 막히게 어제 한 9만 2천 주 정도로 또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갭상승 뜨니까 역시나 사놨던 거 단번에 차익 실현.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뭔가 오늘 기사나 이슈나 이런 주가가 상승할 걸 알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알고 미리 좀 들어가 있다가 오늘 떠서 팔았다. 이런 좀 느낌, 의심이 좀 들 정도로 기가 막히게 어제 급등 전에 사놓고 오늘 급등하니까 파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들이 오늘 이후에 주가가 좀 잔잔해질 때 외국인들이 또 한 10만 주나 이런 것들을 매수로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야 이것도 뭔가 조만간에 뉴스나 이슈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차트의 흐름들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좀 뛰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만 원대 저항에 계속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로는 한 8천 원대에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만 원, 아래로는 8천 원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만 원대 단기 저항대에 들어와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걸 오늘 양봉으로 돌려서 뚫어낸다면 당연히 어떤 이제 매물 소화가 마무리되면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지만 반대로 또 이 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오늘 요 갭을 만들었습니다. 갭. 오늘 12% 정도 뜨면서 상승 갭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 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갭을 또 메우는 흐름들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우는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갭을 메우고 나서 또 이슈가 터지면 또 만 원대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이 만 원대의 매물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좀 해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박스권이 아니라 저점을 좀 높이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고점은 일정한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 속에서 꼭지점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점이 조금 이전과 다르게 8,000원이 아닌 8,500원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00원과 만원 아니면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형태에서의 어떤 상승 삼각형의 패턴 이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지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 원대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돌파가 되면 이게 만 원대가 이후에 지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돌파되기 전까지는 하단 매수 상단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대응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딥페이크 관련된 어떠한 뉴스들,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동시에 이제 관련 수혜주인 센즈랩의 주가의 흐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